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마하고 고등부 영어과 담당하고 있는 조지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설명회 쉬는 날 오시느라 고생 너무 많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말씀드리고 설명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오늘은 영어과 관련된 설명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국어 선생님 나오셔서 국어과 어떻게 변동되는 것들이 있는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수학과 설명하고 할 거 많아. 그리고 입시나 교육과정 개편되는 거 요 순서대로 할 거고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피자 드릴 거예요. 피자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과 설명 시작할 텐데,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받은 종이 자료 있죠? 요거는 교육과정 개편돼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데, 요거는 입시 교육과정 개편안 설명할 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표고요. 이건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니까 이건 참고해서 입시 설명할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영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자, 일단 중학교는 중학교는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2개과 정도 들어가요. 3개과라고 하는데 3개과까지 들어가는 학교는 많이 없을 거야. 플러스로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어법이 학교에 들어갑니다. 4가지 목표 어법이 들어가는데 배운 어법 안에서만 학교에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교과서가 2개 내지 3개가 들어가는 거는 똑같긴 해요. 앉을 자리 없어요? 앉을 없어요. 앞에 와서 앉으세요. 앞에. 시야 작아진다. 교과서 2개가 정도 들어가는 건 비슷한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지. 모의고사 20개에서 30개 정도 지금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전국 모의고사라는 걸 1년에 4차례 봅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 거기 중에서 1개 내지 2개 회차를 학교 선생님들이 뽑아서 그 중에 20개에서 30개 지문을 편집해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플러스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어법 전범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4개 어법 배우고 거기 안에서만 출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어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틀린 거 골라, 맞은 거 골라 라고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보시면 범위 자체가 크게 증가했죠. 물리적인 범위는 영어과 내신 기준이야. 한 4배 정도 증가했고 다만 여러분들 실제 시험 공부할 때 체감 난이도, 체감의 범위는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볼 게 너무 많아. 지문이 늘어난 만큼 여러분들 그 길이가 늘어났다고 해서 부피가 똑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제곱으로 늘어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체감하는 공부의 양이 훨씬 많이 증가해요. 여러분들이 영어만 그러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공부 학업에 투입하는 시간의 양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주셔요. 그렇죠? 자, 범위 자체가 이렇게 커졌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영어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전체 과목이 내신에서 상대평가로 들어가게 되는 이따 입시 설명하겠지만 절대평가로 들어가는 과목들도 일부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과목 보통 뭐라 그래? 3개. 영수, 그죠? 국영수가 제일 중요하잖아. 이것은 싹 다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고 여러분들 등급에 잘라서 등급을 매기는 게 학교 시험의 목표가 될 텐데 그러려면 학교 시험을 쉽게 내야 될까? 어렵게 내야 될까? 어렵게 낼 수가 고마워. 어렵게 낼 수밖에 없겠죠. 어렵게. 시험 난이도가 상대평가로 인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 현행에서 여러분들 1등급은 90점 넘기면 1등급이 나올 거야. 그쵸? 중학교에는. 그러면 90점 넘는 인원 솔직히 말해서 학교 반에서 보면 여러 명 있잖아요. 여러 명 있잖아. 근데 고등학교 가면 90점 넘으면 1등급인 건 비슷한데 중요한 건 현행 기준으로 1등급이 4%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중학교에 중상 기준으로 90점 넘는 친구들 퍼센트 자르면 20%는 나올 거예요. 최소 20%는 나오고. 훨씬 더 어려워. 20%에서 4%로 준다라는 거는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어. 대표적으로 2개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은 특정한 목표 어법을 배우는 건 없어요.
전체 범위 안에서 너가 어법적으로 이거 맞았어? 틀렸어? 틀린 건 어떻게 고칠 거야? 라는 걸 물어보는 게 학교 시험의 목표입니다. 누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모의고사에서 어법 문제가 여러분들 한 문항만 나와요. 딱 한 문항. 그쵸? 그럼 한 문항을 안 풀어도 되잖아. 그쵸? 그래도 나머지 다 맞추면 모의고사 1등급 나올 수가 있잖아. 근데 학교 내신은요, 적게는 4문항에서 많으면 6문항까지도 나옵니다. 배점이 최소 20점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어법 유형들은 학교 내신에서 문항당 배점이 높은 문항에 속해요. 왜냐면 이걸로 등급을 가르는 보통 킥으로 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 두 번째는 이거 되게 중요한데 변형이 됩니다. 변형. 우리가 중학교 때는 여러분 솔직히 지금 내신 준비하면은 문장 막 외우잖아. 그렇죠? 문장 외운 대로 그대로 나오잖아. 그렇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시면 지문이 바뀌어서 나와요. 문장 단위로 변형을 하고요. 심한 문항은 지문의 한 3분의 2 정도로 싹 바꿔버려요. 다른 문장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거야. 두 번째, 문장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단어들도 엄청나게 바뀌어져서 나오고 지문의 내용은 내가 뭔지는 아는데 선택지 독해가 안에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휘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구문을 해독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게 되면 일단 굉장히 어려워지십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 문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지문이 싹 바뀌어져서 나오는 학교 시험에서는 순서, 빈칸 문제, 요약문, 어휘 이런 모의고사 유형으로 문항을 학교 내신에서 출제하다 보니까 내가 그 문항들을 읽고 앞뒤 맥락을 파악을 해서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내가 추론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학교식의 문장 암기 나 그냥 땡으로 그냥 문장 달달달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고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바꿔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변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요즘 학교 내신의 추세다. 학교별 특징 오늘은 태전고랑 강남고 기준으로 설명드릴 건데 만약에 전 이 학교 가지 않을 건데요 라고 해도 사실 이 경향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고등학교에서 내신 되는 유형들이 태전고는 이렇게 대입 실적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작년에 170이었는데 올해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매해 초과되는 학교입니다. 특징은 서술형 평가인데 태전고는 서술형 평가 문항이 들어가요. 1학기 때는 30%가 들어갔고요. 2학기 요번 중간고사 기준으로는 10%가 포함이 됐어요. 그치? 문장을 쓸 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 요구하는 학교다. 등급컷은 내가 뭐 써놓은 게 없긴 한데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90에서 90 초반이 현행 1등급 4%에 속하고 80 중반에서 후반 정도 나왔다 현행 2등급 11% 안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등급 컷이 조금 낮은 학교는 70 후반, 조금 높은 학교는 80 초반선에서 보통 끊어지는데 이거는 그 해당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얼마든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점을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내가 실제 시험 문항을 학교당 2개씩만 넣어놨는데 참고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 두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들마다 전반적으로 유사한 유형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 교과서 지문인데요. 교과서 구문 길이가 한 50문항에서 50문장에서 60문장 정도의 길이를 이렇게 세 단락으로 편집해서 줄여서 출제를 했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문장은 교과서의 문장이랑 다른 문장. 거의 80%를 변형한 문제였고요. 내가 예시로 이 문장을 넣어놨는데 얘랑 밑에 있는 문장이 같은 내용의 문장입니다. 심지어 위에는 2문장이고 밑에는 1문장이죠. 왜 1문장으로 줄였겠어? 많은 단락의 문장을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줄여놓으면서 문장을 지금 완전 다 변형했죠. 단어 문장의 구조와 어휘도 싹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거 달달 외우면 뭐 할까? 어차피 외워도 그대로 안 돼요. 그리고 변형을 이렇게 해놓고 편집을 한 다음에 주제 고르는 문제와 어휘의 유형으로 냈어요. 문장이 이렇게 변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단어의 맥락적인 의미도 다른 단어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논리적인 문해력, 구문의 독해 능력, 어휘의 암기 수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고등학교에서. 다른 예시도 들어드릴게요. 요거는 서술형 문항인데 태전고에서 이번에 나온 서술형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빈칸을 뚫어서 문장 쓰라고 시켰어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The Evolution of Technology can 뒤에 있는 빈칸이 있는 이 문장은 원문에는 없는 문장이야. 원문에는 없는 문장을 그냥 새로 박아놓고 야 너가 알아서 골라 라고 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파악해야 돼?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뭐고 앞에는 이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for example 4시간 나왔으니까 앞에 이런 내용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논리적인 문해력, 추론 능력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동시에 그냥 단순한 배열이 아니라
단어들을 너가 이렇게 변형해서 써야 완벽한 영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 내가 외워서 쓰는 서술형 문항은 나오더라도 극소수로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맥락을 통해 추론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서술형 영작들, 구문을 이해하는 영작들, 어휘들을 내가 잘 변형할 수 있는 어휘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향성을 지금 학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광남고 볼게요. 광남고는 대입 실적이 지금 현행 기준으로는 태종고에 비해서 두드러지진 않지만 점점 광남고도 등급컷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때는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가 없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때부터 교육과정과 입시제도가 엄청나게 바뀌죠. 그래서 지금 현행과 여러분들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입학 커트는 요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올라가는 추세고요. 강남고의 특징은 얘네는 서술형이 없어요. 그치? 학교들마다 나 다른 학교 갈 건데요. 근데 그 학교들마다 객관식만 내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같이 참고해서 보세요. 객관식만 내는데 강남고의 특이 유형은 어법이다. 어법이 진짜 엄청 어렵게 나와요. 엄청 어렵게 나와. 어떻게 어렵게 나오는지 설명드릴게. 자, 요게 바로 그 어법 유형인데 보시면 A부터 E까지 밑줄을 쳐놨는데 문장 단위로 다 밑줄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밑줄 쳐놓고 A, B, C, D 단어 중에 맞는 거 틀린 거 골라야 되는데 지금 봐봐. 싹 다 밑줄 쳐놨어. 싹 다 밑줄 쳐놨고 그 싹 다 밑줄 쳐진 문장 단위에서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요. 여러분들 배운 문법 안에서 어법을 출제하는 게 아니다. 거기다 이게 정답이 5개였거든요. 우리 실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푼다고 했을 때 5개 싹 다 틀렸다 그러면 무심하죠. 내가 잘못 풀었나 생각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많이 오답이 오답이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 됐어요. 더군다나 강남구는 문항 수가 적은 편이에요. 문항당 배점이 높고 지금 4.9점 보이죠? 이게 최고 배점 문제였는데 이렇게 두 문항을 냈거든. 여기서 썰리면 5점 날아가는 1등은 끝입니다. 현행 기준이야.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강남구도 변형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빈칸 넣으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빈칸이 들어가는 문장은 원문에 없는 문장이에요. 없는 문장이고 원문은 요거야. 요건데 밑으로 요 첫 번째 있는 요 보라색 색깔은 변형된 거고요. 빨간색 문장은 없는 문장을 넣어놓고 빈칸 뚫어놓고 들어갈 말 골라. 역시 마찬가지야.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문해력을 요구한다. 거기다가 선택지에 요런 단어들을 넣어놨어요.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을 나는 다 안다. 무슨 뜻인지. 여기 aesthetic, adverb, sympathy, victim 4개 다 무슨 뜻인 줄 안다. 손 없어요? 뭐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고1 시험인데도 난이도가 꽤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 모르면 선택지 못 고르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마하구구 영어관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냐면 첫 번째, 수준별로 반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내 수준에 맞는 수업을 여러분들 수강하실 수가 있고요. 역사가 37년이나 했어요. 여러분 전에 37번의 주 예비 모의들을 다 가르쳤던 학원이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다. 많은 데이터들도 축적해 놓았다. 그 다음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요 수시, 내신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학교가 문장이 변형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컨텐츠가 필요하잖아.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모의 테스트라고 하는 걸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는데 학교별 특징을 살려가지고 아까 말했죠? 문장 변형, 어법 난이도 있게 된다. 이런 것들 다 녹여내서 모의 테스트를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직접 출제하는 영어 모의 테스트는 총 5회가 진행되는데 우리가 직접 내요. 선생님들이. 학교보다 변형 더 많이 해요. 문장 다 바꿔서 내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모의 테스트를 보면서 실제 시험에 대한 연습 그리고 내가 배웠던 내용은 같지만 전혀 다르게 쓰여진 paraphrasing 된 문장에 대한 독해 연습을 모의 테스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중학교 때 자기 시험 성적이 조금 절여져 있을 수 있어. 나 이 점수 나왔는데. 고등학교 첫 시험 딱 들어가기 전에 그 점수 생각하고 그냥 안일하게 공부하다가는 진짜 점성적이 박살날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미리 실전 연습을 총 5회간 진행하고 전체 평균을 내고 내가 어느 위치에 나고 심지어 등급까지도 낼 수 있거든요. 우리 학원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게 변형 대비를 우리가 해준다. 그리고 정시 대비로
우리하고는 상시로 수요일과 토요일에 수능 대비반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조금 어법 이런 실전 문제 푸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어법 기초가 좀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혹은 나는 모의고사 유형별 연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은 나는 조금 난이도 있는 유형의 모의고사 실전 대비가 나에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문적인 연습이 나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는 수준별 수능 대비반 단과반이 열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신청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선택해서 수강이 가능한 수업이 마련되어 있다. 자, 우리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됐습니다. 긴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대입 실적 이렇게 좋은 학원이고요. 그리고 최상위권들 많이 다닙니다. 현행 기준으로 지금 고1 기준으로도 1, 2등급이 다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잘하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노하우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결론입니다. 중학교식의 본문 암기하면 될 거다는 이제 더 이상은 네이버,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지, 그죠? 이제 스탑이야. 거기에 의존하면 안 돼. 의존하면 안 돼. 결국 고등 내신은 영어과는요 변형과 논리적인 추론, 나의 독해 능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려면 내가 어휘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다양한 동의어, 유의어, 맥락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능력들이 필요하고 구문적인 능력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잘 쌓아두시고 어법적인 기초, 구문 독해 연습, 어휘도 그냥 단어, 뜻 이렇게 외워서는 안 되고 어떤 단어와 유의어가 되고 어떻게 파생이 되는지도 다 같이 학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 학교는 내신 시험에서 싹 다 바꿔서 낸다. 보기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모의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실전 대비를 진행해 주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과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국어과 설명 진행할 텐데 앉으세요. 네. 국어과 설명 진행하고요. 네. 이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1000 구독자 유튜버여가지고 일단 가볍게 육아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저는 국어과 수업 이제 고등 국어과 담당하고 있는 반지훈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네. 그리고 요거 하고 나서 또 조금 더 설명에 남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간결하게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이제 학부모님들 아니시고 학생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 궁금할 내용만 딱딱 그냥 여러분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는 이런데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하죠? 네. 또 뭐가 다른지 먼저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 이제 정시 아까도 이렇게 들었겠지만 수능 거는 아예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는 글을 읽어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독해력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국어 공부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모르는 글로 시험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그 기초학력 평가 본 적 있어요 혹시? 기억도 안 나죠? 그 진짜 미달인 친구들 어디 끌려가가지고 추가 학습하는 뭐 그런 시험 있거든요. 그런 거 볼 때 그런 거 볼 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가지고 시험을 보지 모르는 걸로 시험을 안 봐요. 근데 이제 수능 공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갖춰줘야 되는데 중학교 때 내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게 매번 학교 선생님 필기 열심히 듣고 이걸 거의 외우듯이 공부하고 시험 본 친구들은 그냥 성실하면 성적 잘 나왔을 텐데 고등학교 들어오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실제로 내신 막 195 이 정도면 여러분들 사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중학교 때 못하는 친구들이 아닌데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들어와서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5등급 받는다는 건 딱 중앙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내신으로 치면은 한 170, 160 정도? 190에서 160 수준으로 떨어지면 학생들이 이제 충격이 크겠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글을 안 읽기 때문에. 요즘 이제 원래 내신은 이제 암기하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암기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면 성적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태전고나 광남고에 가게 되면 그런 경향으로 시험이 안 나와서 결국은 둘 다 해야 된다. 요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태전고랑 광남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의계정 교육과정으로 수업 듣는 건 알죠? 이의계정으로 됐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아마 수업 들을 텐데 제가 여기다 예상이라고 써놓은 건 지금 태전고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 편제를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정적으로 2학년 1학기 때 문학 배우고 2학년 2학기 때는 화법과 언어라는 과목을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광남고는 아직 안 나오기는 했어요. 홈페이지 편제표는 안 나왔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게 뭐냐면 문학은 뭔지 알죠 여러분들? 문학이 뭐예요? 그냥 시, 소설, 수필, 극 이런 것들이 있고 문제 푸는 게 문학이에요.
문학은 여러분들 익숙할 텐데 화법과 언어나 아니면 뭐 독서와 작문 같은 이런 과목들 이름 나왔을 때 뭔지 모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시험을 뭘 보냐면 화법과 언어에서는 화법 가지고 시험 보지 않고 언어 가지고 시험 보는데 언어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을 여러분들 이때 한 학기 동안 문법만 시험 봐요. 한 학기 동안 문법만. 독서와 작문에서 여러분들 글쓰기 안 시킵니다. 작문한다고 해서 내가 글 열심히 써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객관화해서 평가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작문도 여러분들 거의 수행평가로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독서는 뭐냐? 비문학. 여러분들 이제 들어본 적 있는 친구도 있겠고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비문학으로 시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겨 먹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배울 겁니다. 학교 들어가면. 그래서 공통과목의 공통국어. 공통국어는 뭐냐면 정말 여기에서 배우는 것들 다 짬뽕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공통국어 때는 여러분 문학 배워요. 시, 소설 이런 거 당연히 다 배우고 화법도 어느 정도 배워요. 그러니까 화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토론하는 상황 혹시 교육과정에서 배운 거 기억나요? 토론? 그런 걸 화법이라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 토론에서 점수 깎인 적 있습니까? 없죠.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래서 문법 어렵죠 여러분들? 문법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독서, 비문학도 들어가 있고요. 작문 파트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글쓰기 방법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글쓰기 이번에 이제 경화요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는데 글쓰기 윤리 같은 거 배운 적 있어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쨌든 공통국어 시간에 배울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제일 궁금할 만한 게 이거 같아요. 광주 지역 이제 이 광주 지역의 국어가 어떠냐. 학교별 경향을 선생님 간단하게 가지고 왔는데 태정고 같은 경우에 그래도 학업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하다가 2등급 나올 수도 있다. 2등급 칭찬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5등급제로 넘어가는 거 알죠? 2등급이면 여러분들 상위 10%에서 떨어져야 2등급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어제 제가 이거를 학생한테 설명을 하다가 이게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9등급제로 이제 지금 현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신은 어떻게 나와요? 1등급부터? 그렇죠. 5등급제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2등급이랑 여기에서의 2등급은 여러분들 결이 다른 거예요. 이 1등급은 지금 현행으로 했을 때 상위 4%예요. 이거 진짜 빡세거든요. 여러분들 100명 중에서 4명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한 반에 여러분들 50명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충 30명 정도 되죠. 100명 중에서 4명이면 50명 중에서 2명이고 30명 중에서 1명이에요. 반에서 1등이야 1등급 받는 거예요. 이건 받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2등급까지가 이제 누적으로 계산했을 때 상위 11%까지가 2등급이거든요. 이때의 2등급이랑 여기서의 2등급이랑은 달라요. 이 상위 4%부터 여기서 1등급은 어디까지냐면 1%부터 10%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아야 아마 여러분들이 내신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학교들 가려면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조금 미련하면 2등급으로 넘어갈 텐데 2등급 하나라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 점수 엄청나게 깎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실수하면 2등급 나올 수 있는 거. 회전과 애들이 상위권이 그래도 그나마 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서 프린트 모의고사 이런 거 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 1등급 확보를 하려면 모의고사랑 내신 공부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저한테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간에 진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중학교 스타일 국어 공부 좀 버려야 돼요. 단순하게 암기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는 거 없어집니다. 그 정도로 풀면은 여러분들 딱 3등급 수준, 2등급에 3등급 수준 공부해요. 2등급에 3 현행 9등급제 말고 여러분들의 2등급, 3등급은 여기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에 가까운 거. 알겠죠? 그렇게 하면은 뭐 된다? 지읒 된다. 알겠죠? 그냥 무조건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퇴전고에서 이제 외부 지문. 선생님이 이제 외부 지문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국어에서 뭐가 제일 다른가를 느껴보면 학교에서 설명도 안 해줬는데 그걸 갖다가 박아요, 시험 문제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 국어 배울 때 학교 선생님이 설명 안 해준 거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지문, 교과서에 있는 거, 프린트에 있는 거 그대로 붙여서 문제를 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들 외부 지문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울어야 돼요, 그냥? 읽고 풀어야지. 그냥 읽고 풀려면 어때야 돼? 독해력이 있어야 돼요. 태정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에 외부 지문이 없었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22%, 20%, 36% 점점 어때요? 올라가는 거 보이나요? 그치 이렇게 외부 지문이 반영이 되는 정도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결론 독해력을 갖춰야 된다. 태정고만 그런가? 아닙니다. 강남도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보기 글 어때요? 굉장히 길죠? 요거 학교 시험에 처음 보는 글로 그냥 나온 거고 여기 있는 보기 2, 요거 C예요, C. 요것도 그냥 학교 선생님이 그냥 무작위로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제 풀려면 읽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뭐예요? C예요. 학교 선생님 설명해 준 적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춰야 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이게 왜 이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를 다 외운다라는 접근, 그 멍청한 접근 하시면 안 되고 독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놔야 돼. 근데 이거 독해할 수 있는 능력 키워놓으면 여러분들 이제 국어에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어, 수학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시면 수학 선생님들 피토하는 게 아니 문제를 읽었는데 식을 못 만들어. 이해를 못하니까. 그치. 여러분들 이제 독해가 되면 다른 과목들에도 도움이 됩니다. 태전고 시험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광남고는 좀 학교가 바른 학생이랑 학생 수준이랑 조금 괴리가 있는데 학교는 이제 조금 태전고등학교 따라가고 싶어서 조금 너무 비하하나? 비하는 아닌데 태전고등학교 따라가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도 막 수능 수준으로 내려고 하고 학교생님들 어렵게 꼬아서 내려고 하는데 막상 광남고에 간 친구들은 태전고 가면 빡쓰니까 광남고 가야지 이런 마인드로 간 친구들이라서 요 좀 괴리가 심합니다. 일례로 이번에 시험 점수를 가지고 선생님 좀 설명을 해드리면 4% 선생님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맞아야지 보통 4% 안에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광남고 같은 경우에는 90점만 맞아도 4%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상위 10% 안에 드는 것도 70점 맞았다. 여러분들 지금 국어에서 70점 맞으면 어때요? 눈물 줄줄 흐르겠지. 근데 광남고 시험에서 70점 맞으면 2등급 안에 들어서 상위 10%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엄청나게 낮춰납니다. 원점수 자체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 원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학년 때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애들보다 잘하면 돼. 여러분들 유명한 짤 중에서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이거 알아요? 그거 잘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원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올 수 있어서 충격받을 수 있다. 여러분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다가는 진짜 3등급제 나와요. 3등급 나와요. 여기서의 3등급은 여러분 5등급제의 3등급입니다. 여기에요. 실제로 이제 선생님 학생 중에서 좀 슬픈 친구가 있었는데 내신이 190점이 넘었어요. 중학교 때. 공부 잘한 친구죠. 근데 현행 수준에서 5등급이 나왔어요. 9등급제에서 5등급. 그럼 진짜 평균 점수 나온 거거든요. 그 친구 문제 틀린 거 보니까 외부 지문 나온 건 다 썰려왔어요. 외부 지문 나온 건 다 썰려왔어. 그러니까 외우는 건 기깔나게 잘해. 근데 외우기만 하면 여러분들 진짜 3등급 나와요. 그리고 이제 광남고는 함부로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자습서 사시면 안 됩니다. 돈 날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프린트 써요. 프린트. 교과서 안 씁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좀 의욕이 넘치셔가지고 사주신다고 하실 때 광남고 갈 거다. 엄마 그거 필요 없어요. 일단 먼저 얘기해. 나중에 사도 괜찮으니까. 학교에서 프린트만 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거의 안 써요. 그리고 안정적인 1등급 받으려면 역시 여기도 모의고사 공부해야 됩니다. 요 얘기 선생님 언제도 있었어? 태전고 할 때도 했었어요. 태전고도 그렇지만 모의고사 수능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독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이 어떤 내신 시험을 원하지만 학생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조금 슬픈 학교가 강남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외부 지문 반영 비율을 보면 이 퍼센티지가 여기가 보면 태전고보다 훨씬 낮다라고 느껴질 텐데 여기 이제 선생님이 70점만 맞아도 상위 10% 안에 든다고 했던 그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이 11문제 중에서 6문제가 외부 지문을 낑기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놓쳐버리면 그냥 바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그 내신 190이었다가 5등급 나온 그 친구가 요 6문제 다 틀렸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다가 태전고에서는 비문학을 이제 외부 지문을 섞어서는 안 내는데 광남고 같은 경우는 좀 의욕적이셔서 선생님들이 비문학까지 외부 지문을 내요. 그러니까 비문학까지 외부 지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글이 학교 시험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글이랑 비교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 빡세 안 빡세? 빡세죠. 그러니까 이거 다 틀리고. 그 10문제 나락가면 여러분들 상위 등급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겨 먹어서 광남고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 중반부까지는 사실 쉽게 할 수 있어요. 3등급 받기 쉬운 학교는 광남고가 맞아요. 3등급 받기 쉬운 학교는 광남고가 맞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국어의 측면에서만 봤을 때 내 스스로의 독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걸 평가하려면 시험밖에 없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 당연히 안 할 건 알겠지만 집에 가서 작년도 3월 거, 고1 3월 거 EBS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기출문제.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 재서 80분 시간 재서 직접 풀어보시고 등급 컷을 한번 보시고 그 등급 컷에서 내가 3등급 미만이다. 내가 3등급 미만이다 하면 저는 이제 그 광남고 갔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경고를 미리 드립니다. 여기는 비문학이 진짜 빡세게 나와서 비문학 독해가 안 되면 여러분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진짜 최상위권 1등급을 받으려면 광남고보다 태전고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기는 비문학이 너무 빡세게 나오기 때문에. 모든 건 올해 기준이긴 한데 아마 학교 선생님들 취지를 보니까 내년에도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선생님들 확 갈리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힘 빼고 들어드는 제 소개인데 자랑 조금 하려고. 저 잘해요. 저 잘하고 뭐 그렇습니다. 오시려면 오세요. 우리 학원은 다른 학원이랑 다르게 청강제도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 한 번 수업 듣고 얘랑 맞는다 안 맞는다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이제
들어보고 안 된다 싶으면 째면 돼요. 돈 안 받습니다 그거. 청강이 그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보고 안 맞겠다 싶으면 째도 뭐라고 안 하니까 절대 학원에서 맞춰 선생님이 너 저번에 청강 들었는데 왜 안 들어왔어? 이런 거 안 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짜치는 짓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스스로 평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제가 조금 강조하는 게 어떤 학원이라고 제가 다르다고 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대학생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고등부 수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작살납니다 여러분들. 괜히 직업으로 삼고 하는 사람이 돈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성공 경험이 있느냐 이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좀 이제 뒤에 어른분들 계셔가지고 선생님이 나쁜 말씀은 안 되는데 선생님은 잘하는 친구들 안 좋아합니다. 선생님 구더기 같은 친구들 좋아해요. 왜냐면 먹을 게 많아.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수업 듣고 점수 떨어진다? 본인 실수를 내 탓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못하는 친구들, 현에 9등급 중에서 8등급 친구 있었어요 이번에 강남고에. 그 친구 이번에 5등급까지 올랐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먹을 거 많은 친구들 좋아해요. 네. 본인이 지금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선생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신 단련하고 와야 되는 게 여학생들은 선생님 절대 신체적인 유희 같은 거 안 가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남학생들은 약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정신무장하고 오시면 선생님 무조건 성적 만들어집니다. 정말로 만들어져요. 네, 여러분들 주간 테스트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별로 궁금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따 궁금하면 쌤한테 이건 보여달라고 하세요. 선생님 매주 이제 테스트지를 만들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손필기 같은 걸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지를 줘요. 시험지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원 원내에서 평균 점수가 나올 거고 선생님이 이제 마하에서 수업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수업을 해서 싹 다 그 주에 여러분들이 봤던 테스트지에 대한 평균을 내고 그 평균에 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조금 객관화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은 요 일을 지금 선생님 생각보다 젊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유가 선생님보다 누나예요. 불쾌한 친구들이 있는 거 아는데 선생님이 아이유보다 동생이고 선생님 미세이 수지랑 동갑이에요. 실처? 선생님 94년생입니다. 선생님 요 일을 지금 9년차 하고 있는데 9년차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쁜 말로 짐승인 걸 몰랐어요 처음엔. 수업 한번 해주면 다 이해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복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를 미리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과정 선생님이 다 돼요. 지금 이제 예비 고1 친구들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지금 현 고1 친구들은 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날 수업을 들으면 수요일까지 선생님이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한 다음에 그걸 선생님한테 인증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 못하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거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두들기들 좋아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선생님은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가지고 이제 수업 안 합니다. 그거는 대학생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어지간한 문학이나 문법 같은 건 다 제가 만든 교환을 가지고 쓰니까 여러분들 조금 콘텐츠의 퀄리티도 선생님은 조금 더 낫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선생님 이게 사실 이거는 이제 전국 고등학교 국어 기출문제 모임 같은 거는 선생님이 잘나서 하는 건 아니고 돈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시험지를 싹 다 걷어가지고 그걸 한글로 타이핑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뭐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많이 쓰고 있다. 여러분들 위해서 양질의 콘텐츠 주려고 투자 많이 하고 있다. 요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하나 튕겨넣었습니다. 궁금한 게 해소가 되셨나요? 별로 궁금한 것도 없죠 여러분들? 언제 피자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혹시 몰라서 넣긴 했는데 물어볼 거 좋아요. 멋있어요. 그럼 국어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거 생기면 데스크에 와서 언제든지 선생님 연락처 받아갈 수 있으니까 선생님 연락처 물어보고 그리고 청강하는 거 여러분들 돈 안 받습니다. 청강하고 안 들어도 선생님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와서 한번 구경해보고 선생님 얼마나 광대짓 잘하는지 한번 보고 맛돌이면 듣고 아니면 마시면 돼요.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과 설명하고 입시 설명 이어서 제가 할게요. 자, 올해 들어서 피곤하죠, 그죠? 예. 스킵 했으면 좋겠는데 설명할 건 해야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1년 커리큘럼이 있어요, 수학과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수업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외적인 또 커리큘럼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단계별로 공부해야 되는 건 수학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시스템, 저희 학원 시스템이니까 보시면 되고 자, 자체교재 있다라는 거. 자체교재 있다라는 건 선생님들이 그만큼 연구를 하고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교재 문제와 상관없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개념이 잘 잡힌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태중고 특징은 짧게 설명할게요. 일단 서술형이 있고 교과서 위주고 학교 프린트를 줘요. 근데 학교 프린트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요. 경찰대 문제도 있고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랑 교과서를 자세히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광남고 같은 경우는 100%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 근데 킬러 문항이 2개가 있어요. 교과서 위주인데 킬러 문항이 2개가 있는데 이 킬러 문항 2개가 쉽진 않아요, 강남고. 어쨌든 태전고, 강남고 다 특징은 교과서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태전고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학교 프린트가 추가된다라는 거, 강남고는 킬러 문항 2개가 있다라는 거, 수학에서는 이 정도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 문제인데요. 그럼 수학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자, 얘는 실제 학교 시험지고요. 이거는 학원 자체 시험 대비 교재 문제인데, 문제를 비교를 해보시면 얘랑 얘가 달라 보이지만 같은 문제예요. 자, 13번하고 21번하고 볼게요. 교과서 편집해서 만든 문제인데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공부한 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교과서 문제든 아니면은 뭐 학원 프린트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가 공부하는 교재든 수학 공부는 그냥 얘만 공부해서는 절대로 학교 시험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자, 좀 밝은 데다 써줄게요. 얘는 일단 학원에서는 우리가 그림으로 배웠죠. 근데 학교에서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문장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같은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림으로 다 보여줬지만 얘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최소값이 되는 점피의 좌표를 구해라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출제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다 연습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시험 준비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점의 위치는 당연히 바뀌어요. 여기서 보면은 점이 꺼주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점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점의 위치는 당연히 바뀐다라는 거,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다 강조를 해주세요. 이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변형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문제에서는 최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값이 최소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도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것. 그럼 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그럼 최소가 될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직선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내용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X축 위에 점 P에 대해서, 그리고 얘도 보면은 P 지점의 좌표에 대해서 그랬는데 얘가 다 P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X축 대칭이라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거를 수업 시간에 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X축 대칭인가,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X축 대칭 이외에 Y축 대칭까지, 그리고 Y는 X의 대칭까지 수업이 다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 가지고 얼마나 자세하게 반복하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까지 설명하느냐라는 거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깊이 있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이 여기 모여 계시니까
여기 와서 같이 고등학교 때 수업을 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왜 웃어? 자, 궁금한 거 이제 입시 안 낼 텐데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오래 듣느냐고 고생을 했으니까 여기도 스킵 하면 좋겠는데 다시 돌아가서 짧게 설명할게요. 자, 어쨌든 수시, 정시 다 바뀝니다, 여러분은. 등급 변화. 자, 원래는 현 고1까지는 얘가 지금 4%인데 아까 설명을 들었죠? 국어 선생님이 얘기할 때 4%까지가 1등급이고 11%까지가 2등급이고 근데 이제 5등급으로 바뀌면 10%까지가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게 어느 정도냐면 10%까지가 인서울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논술 시험의 중요성 증대거든요. 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해야 될 게 여러분이 아까 광남은 객관식으로만 나왔죠? 서술형이 없었어요. 근데 태전은 서술형이 10%가 있었는데 논술 시험 증대라는 건 이건 교육부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광남도 서술형이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내년에. 태전은 서술형이 증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과목과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의 변화인데 수능은 알고 계실까 모르겠는데 공통 과목으로 다 바뀌어요. 근데 요거는 뒤에서 정리해주면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여기서 설명하고 뒤에서 설명은 또 오래 걸리니까 넘어가죠. 자, 고교학점제 얘는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고1까지는 시간표가 어느 정도 학교 올라갔을 때 짜여 있을 거예요. 근데 고2 되면 자기가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반이동 수업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과목 선택을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돼요. 내가 어느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이 뭔가를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한 발표는 아직 안 났고 그 정확한 발표는 언제냐면 2026년 4월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신경 써서 그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봐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선택해서 학교에서 들었어야 입학할 때 유리할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수능에 관한 얘기인데 수능에서 보면은 이게 수능 출제 범위거든요. 근데 현재와 달라진 건 뭐냐면 여러분이 수능을 볼 때는 1학년 때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다 배워요. 그러면 2,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사회과학에서는 수능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선택은 왜 하냐면 나중에 대학 갈 때 대학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4월에 발표되는 거를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 수학에 대한 설명은 이따 할게요.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자, 인문사회 계열 뭐 선택 과목인데 이것도 역시 중요한 건 2026년 4월 발표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맘 놓고 스킵. 자, 그래서 요거 한마디 할게요. 수학 공부를 저희랑 하자라는 거죠. 아까 설명해 줬지만 그 정도로 자세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선생님들이 여기 모여 계십니다. 자, 입시 설명이 짧았는데 이게 아니라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입시 설명을 정리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2028 대입 개편안인데
이거를 하나씩 끊어서 보니까 한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쭉 정리를 해줄게요. 자, 2028 대입 개편 안에서는 정시, 수시 모두 바뀌어요. 그럼 이거 생각보다 큰 변화입니다.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둘 다 바뀌니까 둘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문제점이 뭐냐면 정시와 수시의 경계가 좀 무너져요. 여러분이 대입을 할 때.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바뀌는가를 알아야 될 테고,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뭔가. 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능도 많이 바뀌지만 수능보다 더 많이 바뀌는 건 내신 쪽이기 때문에 5등급제가 과연 유리한가? 자, 좋아했을 거예요.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니까 등급이 좀 그래도 널널하게 바뀌기 때문에 아, 내가 좀 낫지 않을까? 1등급 대기가 2등급 대기가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을 건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수능하고 내신을 나눠서 얘기해 줄게요. 수능에서는 일단 왜 바뀌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 수능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현재 수능의 문제점은 행정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입이 관심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좀 뉴스나 이런 부분을 접했을 거예요. 아니면 들은 얘기가 있을 거고. 선택 과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자, 이게 행정사물은 지금 문이과 통합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문이과가 통합이 아닌 상태예요. 왜냐면 지금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고1까지는 수능을 볼 때 수학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수원, 수특까지는 수능 웜이고 그 이후에 확률 통계나 기하 벡터 그리고 미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문과는 대체로 확통을 선택해요. 그리고 이과는 대체로 기하 벡터나 이제 미분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게 이과 학생들이 훨씬 유리해요. 크게 차이 나면 수학만으로 4점에서 8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수능은 여러분 성적표 나올 때 100점 맞았다고 해서 100점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를 200점 표시해 줘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확통을 얘기할게요. 문과 학생이 확통을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의 위치가 여기다. 근데 이과 학생이 100점을 맞았는데 미분을 봐서 위치가 여기다 라고 했을 때 표준 점수는 왜 똑같이 100점을 맞았는데 얘가 4점에서 8점까지 높을 수 있느냐? 평균이 달라서 그래요. 확통은 평균이 이 정도쯤에 위치한다고 하면은 미분은 봤을 때 평균이 이 정도쯤에 위치해요. 그럼 점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기서 납니다. 표준 점수는 평균과 얼마만큼 내가 더 잘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100점 원점수 표시가 아니라 200점 만점 표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의 점수가 반영이 되는 거고 이 점수가 반영이 되는 거니까 요만큼의 차이에서 평균보다 내가 더 잘했다라는 차이에서 4점에서 많게는 8점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아마 뉴스나 이런 거 수능에서 관심 없어서 안 봤을 거예요. 근데 항상 수능을 치르고 나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문과를 이과에서 신공을 하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문과 학생들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과 학생들이 점수가 더 잘 나오니까 문과의 인기학과인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그 과가 가고 싶었어도 문과 학생들은 학교를 낮출 수밖에 없죠. 아니면 다른 과를 선택을 하거나. 근데 이게 수학 하나만으로 점수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현재 수능의 문제점은 이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려고 교육부에서 뭘 했냐면 그러면은 너네 선택 과목 하지 마. 다 공통으로 봐. 그러니까 이제는 수능이 다 공통 과목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프린트 준 거 있죠, 그죠? 거기에 아마 공통 과목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는 미분이나 기하 벡터는 수능에서 보지 않아요. 그러면 수1, 수2가 이름이 바뀌어서 보고 확률 통계를 다 봐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화를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그럼 확통까지만 보니까 기하 벡터나 미분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내가 학습량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미분이나 기하 벡터를 한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서는 원하고 원하는 대학에 학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은 고교학점 되니까 선택 과목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동점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입학처에서 학생을 뽑을 때 유리한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목이 줄었다고 해서 공부가 줄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수능이 공통 과목으로 다 가면은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내신을 봐요. 그러니까 수능이 확통까지만 봤기 때문에 이 학생의 내신을 보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지 점수가 얼마만큼이 나왔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능과 내신의 경계가 한 번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되게 불리한 세대인데 2028 대입 개편안에서는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수능 과목을 낮췄지만 사실은 수능 공통 과목을 보는 거로 인해서 다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뽑을 때 내신을 같이 본다라는 거죠. 수능 점수만 갖고 정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같이 준비해야 돼요.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 세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경계가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내신은 과연 수능하고 관련이 없느냐? 그럼 저 내신만 잘할게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또 여러분은. 이게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죠. 그럼 아까 국어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얘는 1등급이 4%까지 얘는 2등급은 11%까지 얘는 1등급이 10%까지 되고 2등급이 34%까지 돼요. 그럼 현재로 따지면 이게 한 3.5등급 정도까지 되는데 자,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냐면 학교생활, 고교생활을 좀 즐겨라. 경쟁 문화를 좀 개선을 해보자. 교육부에서 그 취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치열하게 애들이 학교를 다니다. 경쟁하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좀 과제도 수행하고 고등학교 생활 좀 즐겁게 할 수 있게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취지로 5등급으로 만든 건데, 이 5등급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부분이죠. 문제는 여기에 경계에 걸려있는 학생들. 근데 여기에 경계에 걸려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좀 비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가능한데, 이 경계에 걸린 학생들은 사실 솔직히 문제 하나로 10% 안에 들고 안 들고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공부를 그만큼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취지와는 달라요. 경쟁 문화 개선인데 문제 하나 때문에 내가 1등급이 나오고 못 나오고 해서 인서울을 확실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꼭 이 안에 들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경쟁 문화 개선했는데 그러면 5등급으로 바뀌니까 이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내신 변별력이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건 누구의 입장이면은 대학의 입장이에요. 누구의 입장이냐? 대학의 입장. 근데 우리 오늘 듣는 거 입시잖아요. 그죠? 내가 대학을 어떻게 갈 거냐? 어떻게 뭘 선택을 할 거냐? 그 대학의 입장은 9등급이니까 촘촘히 나눠져 있었는데 5등급으로 바뀌었으니까 얘 1등급인데 믿을 수 없어. 2등급인데 완전히 믿을 수 없어. 이 상태가 된 거야, 대학에서는. 그럼 대학은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돼요. 자, 얘가 문제인데 그럼 대학은 어떤 대안을 마련하느냐? 이런 말 들어봤나요? 수능 최저? 예.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신을 잘 땄어. 근데 대학에 원서를 넣었어. 근데 수능 최저가 맞지 않으면 합격을 안 시켜줘요, 얘네가.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수능과 내신의 경계가 무너지죠. 나는 내신 준비해서 수시를 넣었지만 수능까지 계속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점수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얘들을.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각 대학별 평가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5등급밖에 안 되니까 네가 1등급이어도 1등급인 애들이 너무 많아. 나는 너의 1등급을 믿을 수 없어.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행이 되는 학교가 지금 서울대부터 쭉 내려오고 있어요. 서울대가 아마 제일 마지막에 할 거고 사립대인 연대, 고대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따라갈 거고,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설명한 것 중에 논술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 논술이 여기에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평가를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술형 문제가 학교에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남이든 태전이든 상관없이.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원점수를 확인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조금 희소식이에요, 여러분한테. 살짝. 원점수 확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험 점수를 직접 보겠다는, 등급을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신에서 나의 점수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점을 맞았으면 얘는 똑같은 1등급인데 하나는 90점으로 1등급이고 하나는 100점으로 1등급이야. 그러면 100점인 학생을 뽑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점수가 100점인 학생을 뽑기 위해서 이게 왜 여러분한테는 살짝 희소식이고 유리한 부분이냐? 다 희소식이 아닌데 경계가 다 없어지고 나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내신도 준비해야 되는데 얘만 희소식인 이유는, 이러면 이거는 고등학교 입장인데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문제를 조금 쉽게 출제해서 100점을 많이 배출해가지고
대학을 많이 보낼 수 있는 명문학교를 만들 명분이 생긴 거죠. 고등학교에서는. 근데 요거는 고등학교의 입장이니까 그 고등학교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광남이 이런 선택을 할지 태전이 이런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지역은 아무래도 이런 선택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혹시 쉬워질지도 모른다. 내가 공부해야 되는 학습량은 많아진다. 그리고 수능과 내신의 경계가 무너졌으니까 둘 다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수포자는 나오면 안 된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피자 드시죠.